내가 되게 문과 머리여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수학 성적을 단기간에 올린 방법은, 그리고 정말 조금 더 약간 야매지만 1, 2, 3, 4 하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그걸 안 보는 건 좀 객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얘기 들어볼수록 고딩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내신이 사실은 메인이잖아. 아무래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정시 공부 포인트도 하나씩 집어가지고 얘기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들어볼까? 일단 영어는 내가 외고 때부터 영어를 정말 딱 1학기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외고를 다닐 때는 사실 훨씬 길게 공부를 했지만 일반고를 다닐 때는 4주 정도 잡고 공부를 했어. 일단 먼저 단권화를 했어.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참고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 같은 거를 다 하나의 종이에다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먼저 지문에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장을 쪼개서 외웠는데, 그거를 할 때 백지 암기라는 방법을 썼어. 내가 한글로 구조화해둔 내용을 보고 그거를 직접 종이에 영작을 해보면서 계속 그 지문을 사실 거의 통으로 다 외웠어. 이렇게 하면은 서술형 대비도 되고, 어쨌거나 그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없다는 걸 계속 점검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애용했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지문을 어느 정도 암기까지 했으면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 참고서나 평가 문제집, 자습서 다 풀고, 그 다음에 그런 사설 사이트들 있잖아. 뭐 이그젠푸유나 뭐 카페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문제들 진짜 이만큼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풀고 오답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자료들을 다 점검하면서 까먹었던 건 뭔지, 아리까리 했던 건 뭔지 쫙 정리해서 그 부분을 다시 써보면서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했던 것 같아. 완전 꼼꼼하게 다 했구나. 그래서 사실 수능 영어는 내가 외고 준비를 워낙 열심히 했다 보니까 외고를 들어갈 때부터 독해력은 큰 문제가 없었어서 수능 때는 사실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수능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아까 언급했던 임여학 선생님의 신텍스 1.0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게 수능 영어 구문을 어떻게 끊어서 읽고 정확하게 독해하는지를 정말 잘 정교하게 알려주는 강의라서 나는 그 강의를 기반으로 딱 감을 잡고 그때 이후로는 독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 내신 같은 거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한 건가? 외고를 다닐 때는 자료가 학교에서 사설 지문을 많이 쓰니까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일반고 다닐 때는 항상 혼자 했어. 아, 그랬구나. 나도 너랑 영어 내신 공부를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사실 학원을 다녔었거든. 그래서 혼자서 이걸 자료를 다 찾아서 한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국어로 넘어가 볼까? 일단 국어는 내가 내신 국어는 사실 조금 못했어. 왜냐면 선생님의 주관적인 해석이 조금 많이 반영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의 관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들었으면 내가 잘 봤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고, 사실 내가 가장 모든 공부에서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게 수능 국어인데, 수능 국어는 일단 글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 김도욱 선생님 인강을 정말 좋아하고 1년 내내 6시에 일어나서 그 6시에 선생님 문자 받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기출 분석을 하면서 평가원이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선지에서는 어떤 걸 묻는지 스스로와의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내가 이 문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다면 이 다음 문장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질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양적으로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무조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특히나 국어는 컨디션이나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그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수능 준비를 할 때는 EBS를 봐야 하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사실 나는 정말 내가 항상 고정 1등급을 받을 정도의 독해력이면 소홀히 해도 된다만, 그럴 사람은 정말 1%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 안 보는 건 좀 객기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원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주는 자료가 딱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2권이잖아. 우리가 1년 동안 몇십 권의 문제집을 푸는데 그 2권이 귀찮아서 안 본다라는 거는 봐야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EBS는 내가 문학을 또 좋아하기도 했었어서 다를 때까지 봤거든. 그래서 EBS는 해두면은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능 공부할 때는 좀 강조하고 싶어.
진짜 고딩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럼 너는 수능 국어는 계속 꾸준하게 좋은 성적 유지했던 거야? 아니면 옳은 케이스인 거야? 모의고사 국어는 항상 1등급이었고 백분위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99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원래 잘했어도 유지하려면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만큼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했었거든. 국어가 재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재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재능이 막 정말 유전적인 재능이냐라고 한다면 재능이 있어서 너는 국어를 잘해라고 듣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그만큼 텍스트를 많이 접한 친구들이 많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건 이해하지만 사실 그만큼 내가 많은 텍스트를 접하면 늘 거라고 믿고 그에 준하는 독해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좋겠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정말 3시간, 4시간씩 국어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고 아무리 국어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어도 기본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죠. 마지막으로 수학을 들어볼까? 난 수학은 내신 공부를 하거나 수능 공부를 하면서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었는데 불안한 왔다 갔다 하는 1, 2등급이었어. 왜냐면 내가 되게 문과 머리여가지고 좀 수학을 힘들어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수학 성적을 단기간에 올린 방법은 최대한 그 문제의 풀이 순서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연습을 했던 것 덕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쪼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1번 뭐 개형을 그린다. 2번 그중에서 맞는 케이스를 찾는다. 3번 그 다음에 뭐 나 조건을 끌어와서 잔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개념을 써서 하는 거고 어떤 발문에 근거해서 하는 행위인지를 계속 떠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때는 문제집을 항상 5권에서 7권씩 정말 그냥 양치기를 했고 그렇지만 양치기만 한다고 해서 한두 번씩 풀고 마는 게 아니라 오답은 여러 번 보면서 꼼꼼히 하려고 했었어. 어느 정도 내신은 그 알고리즘을 암기해서 풀면은 먹히는 게 나는 사실 있다고 생각해. 내신은 그렇지 사실은. 수능 수학은 내가 3학년 2학기 때 바짝 준비를 하느라 아주 잘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능 수학이라는 시험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서 전략을 짜는 방식으로 했어. 왜냐면 현실적으로 4개월 동안 나의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리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 최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문제에서 몇 분 정도 고민을 할 건지 그리고 안 풀리면 언제 넘어갈 건지 이런 현실적인 행동 강령을 많이 정립했던 게 수능장에서 그래도 떨지 않고 최대한 모든 문제를 건드려 볼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얘기 들어볼수록 약간 나랑 공부법이 소름 돋게 비슷해가지고 되게 놀라운데 이제 너만의 공부법을 되게 빨리 찾았고 그리고 메타인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그런 너만의 공부법을 확립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사실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대학에 오니까 학문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입시를 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시간 안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최고의 결과를 맞아. 도출할 것이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점수가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그 시험을 준비할 때 그게 수능이든 내신이든 출제자는 어떤 마음일지 이 선생님은 어떤 걸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내겠다. 아니면 작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정말 조금 더 약간 야매지만 이 선생님은 OMR 배치를 1, 2, 3, 4, 5를 얼마나 고르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최대한 이 시험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또 평가원이라는 기관도 어디서 문제를 내고 또 어떤 발상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공부했던 게 좋은 성적에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시험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고 메타인지 말이 나와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대화도 되게 많이 했거든. 내가 어떤 시간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고 공부하다 힘들면 뭘 해야 기분이 풀리는구나. 체력이 어느 정도니까 최소 잠은 이 정도 자야 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공부 내용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평소에 많이 했던 게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최고의 수험 공부 스킬이야 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제 세입수표 공부 스킬 아니면 노하우 이런 거 대방출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진짜 너만의 공부 스킬 중에 이것만은 꼭 전수해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면 혹시 어떤 걸지? 첫 번째로 한 장 정리라는 걸 나는 항상 애용했는데 이거를 수능 직전에도 가져가서 봤고 모든 시험 직전에 한 장 정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를 시험 전날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부터 내가 헷갈렸던 거를 딱 한 장에만 압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시험 직전까지 보다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한 장 정리 상단에다가는 항상 좀 마인드 컨트롤 문구를 적었는데 내가 항상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글귀를 적어놨었거든.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이 시험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으니까 시험 시간에는 나 자신을 믿고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임할 수 있게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되게 세부적인 공부법은 아니지만 친구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할 때는 마음가짐을 시험장에다 두고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평소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그렇지만 날카롭게 시험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마인드셋을 평소에 계속 떠올리고 마음에 새기는 게 나한테는 3년 동안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학 입시까지 오다 보면은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슬럼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힘겹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 그런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좀 성향 자체가 엄청 T여가지고 오. 힘들면 힘들어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나 하자.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했고 좀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분이 나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를 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수능 이틀 전까지 매일 헬스장에 가가지고 20-30분 정도 유산소를 했고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던가 그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게 그때그때 소확행을 찾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힘든 날이 있으면 눈물이 어쩔 수 없이 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시원하게 한 2시간 정도 펑펑 울고 나면은 약간 나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한 번 정도 해소하고 그날은 또 좀 스트레스를 풀고 대신에 나는 그렇게 힘든 날이 있으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6시 전에 일어났어.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6시부터 좋은 하루를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뭔가 힘든 일을 털어낼 때 되게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일단 아침 6시에는 아무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도 자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기 정말 좋거든. 이렇게 딱 1시간 정도만 좋은 관성으로 공부를 하면 딱 오늘부터 다시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겨서 나는 그냥 한바탕 울고 좀 푹 자고 빨리 일어나기.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 진짜 성숙하다. 꾸준히 해왔던 걸 텐데 어떨 때는 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뭐 정말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돼? 일단 제일 기쁠 때는 DM이나 댓글로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거나 최근에 또 수시 시즌이어가지고 DM으로 서울대에 붙었다. 이런 것들 볼 때 사실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또 내가 지방학생이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걸 모른다고 싶은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뭔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기본적이고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인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생소한 정보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서 그런 점에서 내가 경험했던 거나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남들한테 나누는 게 그리고 그걸로 남들이 도움을 받을 때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좋은 목표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스튜디오 S 공식 질문이 있거든. 이제 뭐냐면 공부란 무엇인지 그 답을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유튜브를 하면서 또 많이 듣는 말이 지금 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학 공식을 어른이 되면은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읽는 지문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나는 공부라는 과정 자체가 그런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은 특히나 그냥 단순히 대학 입시를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되기 직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마음껏 고민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오늘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또 내가 목표한 바를 좇으면서 사는지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립해 나가는데 정말 큰 배움을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내 눈앞에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의미를 잘 찾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